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요.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으로 떠나볼게요. 통건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천시 괴안동에 있는 통건물입니다. 이제 저희가 통건물을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일단 부천 괴안동 하게 되면 이 괴안동이 좀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괴안동 안에는 많은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전세가가 상당히 좀 튼튼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통건물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정성이 기반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개호 정보를 보시게 되면 이 역곡역에서 도보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약 한 205.5 평방미터로 약 한 63평 정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땅은 철거를 해서 현재 땅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고, 현재 이 물건이 이제 그 매수인을 만나게 되면 건물이 올라갈 건데요. 이 건물을 좀 보시게 되면 지상 5층으로 좀 꾸며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허가는 맡아놓은 상태다. 이제 건축 허가를 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좀 건물을 질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상 5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총 7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3룸 4개, 또 2룸 2개, 원룸 1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요것은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지만 안에 내부 구조를 좀 약간 변경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내가 좀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물건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런 어떤 건물에 대한 개수, 룸에 대한 개수를 좀 약간 용도 변경을 시켜서 좀 다양하게 좀 꾸밀 수 있다는 것이 좀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즉 부천 주변 지역, 특히 괴안동 쪽 주변 지역은 임대보증금, 즉 전세에 대한 보증 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 안쪽에서 토지가 대비해서 이 건물가 대비하게 되면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좀 높다,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을 자체를 약간 10월 달로 저희들이 좀 잡아놓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변경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매가 자체가 현재 15억 4천만 원 정도로 좀 되어져 있는데요. 현재 그 3룸 4개, 2룸 2개, 원룸 1개를 3룸 4개를 전세로 놓고 2룸 2개를 전세 보증금을 약간 절반 정도 받아서 월세를 받고, 또 원룸 자체로 월세를 받게 되면 전세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실투자금 자체를 상당히 좀 적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서 통건물 소개해 드립니다. 통건물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장점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지금 충분히 또 구조에 대한 변경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잘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통건물이면 너무 비싸지 않을까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좀 지켜보세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안전한 임대, 수요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건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입지적인 조건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호재로 인한 상승도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떨까요? 네, 이 부천하게 되면 상당히 개발 호재가 상당히 좀 많은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1호선 역곡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근데 이 역과 거치는 이 도로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이 도로, 이 역으로 이용하는 이 도로 자체의 부지를 보게 되면 바로 옆에 부천 괴안 공공택지지구가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한 3만 원을 짓겠다라는 그 내용 안에 천호를 약한 1,100호 정도를 여기다 짓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부천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진행하고 있다. 즉 주변 지역에 이런 어떤 물건 자체가 있다 보면 주변 지역 호재거리를 받아서 전세가 상승이라든가 집가 상승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바로 옆에 이 향동지구가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향동지구와 부천 괴안 택지지구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의 역과 사이에 위치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의 교통 여건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시흥 인터체인지라든가 이 서부간선도로, 이 광명 RC가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 길게는 약 한 12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런 어떤 교통에 대한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다. 또 지하철을 이용하시게 되면 가산이라든가 마곡, 또 여의도까지는 약 한 20분대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와 교통에 대한 어떤 그 안정성, 그
이렇게 안정이 돼야지만 전세 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좀 들어옵니다. 또 주변 지역의 초등학교라든가 먹초상권이 위치했으면은 어떤 전세 수요자들이 장기적으로 좀 거주하게 된다.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또 다른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범물권지 주변 지역으로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향동 택지지구와 이 계안지구가 이렇게 위치했어요. 또 주변 지역, 즉 역곡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역곡, 즉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것도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해서 개발 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보시게 되면 이 향동지구와 옥길지구 또 소사와 역곡 구도심에 위치해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역곡역 쪽 구도심 지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주거 지역으로 되어져 있는 지역들의 어떤 집가가 좀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계안지구 안쪽에 현재 지금 한 1,000호 정도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초등학교라든가 또 관공서라든가 이것도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만큼 주변에 이제 필요했던 어떤 녹지 공간 이런 것들 좀 마련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호재와 입지를 좀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 살펴보고 오셨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적인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어디에 지어지나요? 네, 건물 좀 내용을 좀 보시기 전에 이 안에 들어가는 임차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물건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건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전용 면적 자체가 상당히 좀 괜찮게 좀 지어집니다. 총 한 7세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근생 다세대 주택이다. 이 다세대 주택에 들어간다는 것은 임대 사업자를 내서 활용하기에 상당히 좀 용이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 이만큼 공유 면적과 전용 면적을 활용해서 이 분양 면적 자체가 주변 지역에 있는 어떤 그 3룸보다는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나오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기존 건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좀 철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바로 이제 지을 수 있도록 부지 자체가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건의 좀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 앞쪽, 이 정면이 되는 부분은 약 한 6m 도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좀 특징입니다. 또 바로 이 후면 쪽이 주로 대부분이 막혀져 있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앞면이 6m 도로, 이 뒷면이 약 한 4m 도로이기 때문에 활용성 면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지역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임차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의 이제 전세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전세가 약한 3룸이라든가 2룸을 좀 보시게 되면 이 가격 자체가 거의 뭐 매가의 정도에 다다를 만큼 전세가가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올 전세를 놨을 경우에는 거의 뭐 전세 수준에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오히려 뭐냐면 내가 거주하면서 건물을 가질 수 있는 기회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본 물건 자체를 전세하고 월세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 전세와 월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전체 반전세라든가 올 전세를 나서 진행했을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과 합치게 되면 약 한 11억 정도가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월세가 약 한 15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3, 4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월세를 150만 원을 갖고 내가 이 통건물을 갖는다. 이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예상 가격을 좀 분석을 한다 그러면 예상 매매가 자체가 15억 4천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거의 뭐 매가 자체가 전세가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렇게 그 예상 임대가를 월세를 놨을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약 한 11억 정도를 좀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자체가 1억 5천 미만대에서 가져갈 수 있다. 여기서 등기 비용이라든가 기타 비용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한 1억 5천 선에서는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통건물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